안녕하세요. 안가입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에 벽이나 천정, 구조물 등에 선반이나 액자 등을 걸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소품을 이용해서 부품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피스나 볼트 종류와 그 용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도 보이는데 몇 가지 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구조를 가진 피스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사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다 피스라고 이렇게 통칭을 많이 하시죠. 자, 요거는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면, 자, 먼저 이렇게 분리가 되죠. 옛날이면 우리가 요런 거의 대부분 못을 받거나 했습니다. 콘크리트 못인데, 옛날에는 그 보도블록이라든지 또는 블록이라고 해서 일반 블록을 많이 축조한 건물들은 잘 못도 받고 했는데, 요즘은 워낙 단단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못은 거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릴 등을 사용해서 이런 피스를 사용하는데, 그 종류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바로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피스만 박아버리면 헐거워서 빠져버립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먼저 드릴 등으로 구멍을 뚫고,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요것은 이렇게 보시면, 예, 구조가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생겼죠? 예, 요것은 이렇게 벽에다가 먼저 구멍을 뚫고 고정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고정한 타입입니다. 이것도 종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색깔별로 또 모양도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주로 콘크리트 벽에다가 탈 위에다가 부착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요 보이시죠? 예, 요것은 앙카볼트라고 합니다. 앙카볼트. 요거 용도로는 아주 무거운 부착물을 고정할 때 쓰는 겁니다. 물론 콘크리트 벽에다 고정하는 거고요.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너트를 풀면 2중으로 3중으로 이렇게 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안에 보이시죠? 빠지죠? 기능을 설명해 드리면, 먼저 이 안에 있는 앙카가 먼저 들어가고, 들어갈 때 미리 한마디로 구멍을 뚫어 놓겠죠. 길이는 요 길이에 맞춰서 뚫어 놓습니다. 이 길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길을 맞춰서 뚫고, 여기 먼저 그 사이를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이것을 넣게 됩니다. 결합되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용 공구가 있습니다. 한마디를 박을 때 쓰는,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비어 있죠? 비어 있어서 이 홈에 들어가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즉 여기 외피만 타격을 해서 박아 넣으면 이것은 구조가 벌어집니다. 박을 때 벌어져서 안쪽에 이 홈 보시면 여기가 더 굵죠? 들어가면서 확장이 됩니다. 힘에 의해서 확장이 되면 콘크리트 안에서 꽉 잡아주겠죠. 예, 구조는 그렇습니다. 원리는 그렇게 해서 이 전용 공구로 박아서 고정 다 된 다음에는 여기 보이시면 와샤, 결합된 순수는 와샤가 들어가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것은 스프링 와샤입니다. 기능은 너트가 들어가서 쪼아주면 이 스프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꽉 조일 때 다시 풀리지 않게끔 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으로 스프링 와샤를 꼭 같이 삽입을 합니다.
그렇게 요거 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한번 시연을 해 보여드릴게요. 예, 현장에서는 많이 씁니다. 주로 뭐 간판 달 때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는 크게 뭐 쓸 일이 없겠습니다만 구조물을 크게 박아야 될 때, 고정해야 될 때는 이 부분을 필히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또 렌즈가 있어요. 나사를 푸는 것인데 안에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삼각 모양입니다. 요게 삼각 모양. 아마 이것도 흔히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거, 샤시를 조립할 때 그 사이사이에 대부분 요런 삼각 피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해체할 때 풀 때 쓰는 공구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것은 뭐 풀 때는 간단합니다. 삼각 피스에다가 홀 맞춰서 넣고 이런 몽키로 풀면 풀리겠죠. 예,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볼트가 거의 뭐 흡사한 원리인데 좀 길죠. 길고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플라스틱 링도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분리해 보면 요것은 세면대 전용 피스입니다. 세면대를 벽에다가 고정할 때, 예, 세면대 무게가 꽤 도기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벽에 요거 먼저 홈을 뚫어서 이렇게 먼저 삽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볼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쫄 때는 이렇게 홈이 나 있죠. 홈 여기 이 부분을 몽키로 끼워서 이렇게 돌리면 잠기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세면기는 독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너트 부분을 너무 강하게 쪼면 독이하고 마찰 부분이 깨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플라스틱 일종의 뭐 패킹 역할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제일 마지막에 너트를 쪼기 전 사이에는 와샤가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이하죠? 아마 세면기를 제가 설치하고 해체한 경우 그렇게 나중에 또 다시 보여드릴 텐데 아마 그 동영상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요걸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 작업하시기가 편하실 거고, 자, 또 요렇게 또 특이하게 생긴 나사가 있습니다. 요것은 서커보드 보드 전용 나사입니다. 저번에 그 동영상에 또 제가 별도로 요것은 한번 따로 올려드렸거든요. 벽면이 서커보드일 때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홈이 있어서 서커보드는 이 간격이 나사산이 굉장히 넓죠. 일반 나사로 쪼으면은 전부 다 갈갈이 가루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이 나사산의 폭이 넓습니다. 요걸 먼저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 나사, 자 보시면 요 위에다가 먼저 벽에다가 서커보드에 고정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일반 나사를 결합해서 부착물들을 고정하는 타입입니다. 요것은 동영상이 별도로 서커보드용 액자 달기 그런 타입의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별도로 또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는 피스들입니다. 그죠? 나사산이 이렇게 돌출되고 둥근 형도 있고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는 이런 타입 차이가 있죠. 이것은 나사산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요. 둥그렇게 노출되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평면에 올려야 되고 이럴 때 걸리면 안 될 때는 이렇게 평면 타입으로 써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 구조물을 뗐을 때 쓰게 되면 외부에 쓰는 구조물들은 스테인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비가 오거나
또 물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일반 철구점을 썼을 때는 철제를 쓰면 부식이 되겠죠. 예,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스텐 피스를 써주셔야 좋은데, 구별은 육안으로 일반인들이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스텐 전용 피스인데, 그럴 때 제일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석을 한번 붙여 보시면, 자, 일반 피스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반 피스 한번 볼게요. 이건 깡니까 자석입니다. 붙죠? 그죠? 이건 일반 철입니다. 이건 내부에서 쓰셔야 좋을 거고요. 자, 스텐입니다.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외부에 작업하실 때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별해서 지금 이 피스와 방금 보여줬던 이 피스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죠? 자, 끝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끝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스크류식으로, 예, 일반 길이처럼 날카롭게 되어 있죠. 꺾여져 있습니다. 뾰족하게. 이것은 주로 철판을 구멍 뚫을 때, 부착물을 고정할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철판에 쓸 수가 없습니다. 철판을 뚫기 위해서 이렇게 드릴 길이처럼 앞에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철판에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먼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나무 구조물이죠. 나무 구조물에 철판을 예를 들어서 고정하게 되면, 앞에 먼저 일반 나사로 하게 되면 뚫릴 수가 없습니다. 예, 뚫리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요것은 나무에는 잘 또 들어가겠죠? 자, 한번 펴볼게요. 요런 나무에는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죠? 이럴 때는 회전 RPM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서 우리가 나사를 사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물론 또 나무의 전용 피스가 따로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 이렇게 생긴 피스를 사용하실 수는 있으세요. 자, 그리고 방금 이렇게, 이건 알루미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금 설명드렸던 철판 피스. 자, 이렇게 철판 피스는 이렇게 함석을 알루미늄을 갈아내면서, 예,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지불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뚫어내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시게 되면 완전히, 예,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피스 선택을 잘 해주셔야 작업을 하시기가 용이하고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어떤 작업이든 수행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구와 이런 피스 또는 자재들의 용도를 알고 사용하시면 훨씬 그 효과가 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런 타입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볼트입니다. 볼트인데 보통 볼트는 육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볼트는 원형이죠. 원형입니다. 지금 일반 볼트 보시면
자, 이렇게 볼트 머리가 육각입니다. 육각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몽키를 사용해서 조이거나 풀거나 하죠. 그런데 이 타입은 지금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구로는 해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럴 때 여기는 이 볼트는 육각 볼트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육각 렌즈가 있습니다. 정육 렌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육각형. 그래서 그것도 육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렌즈를 사용하셔서 조이거나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죠? 나사산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넣어서 풀고 조이고 하기 때문에 요 사이즈는 또 사이즈별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큰 거, 작은 거. 예, 그런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트가 있습니다. 작고 크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육각 볼트를 풀 때는 전용 렌즈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좀 특이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거의 잘 못 보셨을 텐데 요 용도는 우리 거실이나 가정에 가구 주로 진열장 뭐 이런 거에 보시면 선반 유리 선반이라든지 안에 그렇게 칸칸이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칸을 질러주는 그 밑에 있는 전용 또 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구에 한 면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구멍을 뚫고, 물론 요것은 나사산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충전들이 있으시면 바로 작업이 됩니다. 자, 시연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걸립니다. 가구를 자세히 보시면 선반이 이렇게 해서 유리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걸리겠죠? 이렇게 걸립니다. 두 개씩 걸면 이렇게 걸리겠죠? 이런 용도로 쓸 때 이 빗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이런 거 아이들 책상이라든지 책꽂이에 보면 또 서로 칸칸이 연결시킬 때 여기 보이시죠?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 암컷이고 여기 수컷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이 돼서 두 구조물을 합체시킬 때 사용하는 빗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사용 용도가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요것을 참고만 하셔도 거의 작업이 안 되는 그런 부품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여기 초미니 여기 보시면 피스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작죠? 일반 크기에 비하면 예, 아주 작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반 드라이버라 가지고 잘 안 풀려요. 드라이버 난로는 여기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요럴 때 시계 드라이버 있죠? 시계 드라이버. 예. 요거 뭐 요새 뭐 1,000원짜리 많이 파는 그런 데 보면은 거의 뭐 1,000원, 2,0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집에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으시면 편리하시죠? 시계 드라이버. 종류별로 시계 드라이버에도 이렇게 일자가 있고 십자가 있고 그 중에서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시연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실 샘장에 보면 샤워기 호스, 샤워기 헤드를 이렇게 걸어 놓는 고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벽에다가 고정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저 벽에다 뚫을 때는 이렇게 콘크리트 길이를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앞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피스 전동 드릴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나무입니다. 사실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를 하는 작업은 그렇게 저 길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용해서 일반 길을 사용해서 한번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위치를 선정할 때 마킹 하시는 게 중요하죠. 내가 어떤 자리든 거기다가 부착을 할 거라고 가정하시면 미리 그 부분에다가 대고 미리 마킹을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겁니다. 표시를 해서 양쪽 다 마킹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드릴 사용하실 때는 회전 방향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뚫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나무는 일반적으로 나무를 뚫어내는 길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콘크리트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은 자리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앙커볼트 칼브록을 받게 되겠죠. 이 이름은 칼브록이라고 합니다. 칼브록. 칼브록을 사용하시는데 미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 자리를 조금 더 깊이 뚫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들어가면 이 자리에 지금 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작업하시다 안쪽에 철근이라든지 그렇게 걸릴 때는 미리 들어가는 만큼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칼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절단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절단해서 잘라주시고, 그리고 부착물을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맞춘 후에 우리가 흔히 준비되어 있는 나사를 틈에다가 맞춰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지금 드릴 썼지만 이런 드라이브로 사용하시면 돼요. 드라이브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쪼입니다. 마찬가지죠. 두 개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시연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항시 중요한 것은 칼부록이 먼저, 크든 작든 이 칼부록이 먼저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고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앙카볼트를 한번 설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물론 현장에서 하시는 것들은 콘크리트에다가 작업하시는 거겠죠. 벽에다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작업하시는 건데, 지금 시연 장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들어갈 건데 구멍을 한마드릴로 먼저 뚫었겠죠. 뚫어낸 이게 구멍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여기 먼저 들어가겠죠. 앙카볼트에 핵심이 들어가는데, 그럴 때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세트를 해서 구멍에다가 예, 결합한 상태에서 밀어 넣어줍니다. 이 부분 좀 헐겁습니다만, 자, 이 부분이 구멍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먼저 넣은 다음에 콘크리트 안에다 구멍 뚫는 데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 공구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전용 공구를 사용해서 한마로 망치로 쳐 넣습니다. 이렇게 쳐 넣으면 밀려 들어가죠. 아까처럼 밀려 들어가면 완전히 압착이 됩니다. 그래서 소정의 깊이만큼, 계획한 만큼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한 다음에 계속 뚫으면 이게 확장이 되면서 고정하겠죠. 그러면 콘크리트 벽에다가 부착한 물, 예를 들어서 이런 부착물을 고정한다 가정을 하고, 아주 무거운 거라고 가정을 하셔도 좋고 고정을 하겠죠. 그리고 처음에 와셔가 들어갑니다. 와셔가 들어가고 그 위에 스프링 와셔가 따로 들어가면 되겠죠. 스프링 와셔가 들어갑니다. 그 위에 너트가 들어가서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정도 되면 실제 콘크리트 박히면은 굉장히 압이 세게 걸립니다. 나머지 완전히 조이는 것은 몽키 스파나로 돌려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 공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밀착이 되도록 돌려서 완전히 돌아가지 않을 정도까지 고정을 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벽에다가 어떠한 부착물이든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앙카볼트는 이런 방식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피스 사용 용도와 종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